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1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700원 넘어서 정말 한번 오늘은 좀 즐거워해보자 그랬는데 하루를 못 가네요. 참 하루 만에 다시 증시가 적게 빠진 것도 아니고 미국이 급락한 것도 아닌데 한국은 급락장이 나와버렸습니다. 40포인트. 근데 그렇게 빠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또 오늘 충격을 받았고요. 빠진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저번에 소비자 물가까지 해서 근데 물가가 다시 좀 오르고 유가가 80달러 돌파해 버렸습니다. 슬금슬금 유가 오르는 데다가 물가도 높고 다시 높아지고 FOMC 앞두고 있는데 금리 인하 3번이 기대치인데 3번 할까? 이제 이런 2번만 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감. 거기다 엔비디아가 급락했고요. 마이크론이 급락했고 미국 반도체가 부진하고 테슬라는 오늘도 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당연히 좋을 리는 없죠. 근데 여기에 또 밸류업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대장주잖아요. 현대차랑. 오늘 일단 그 삼성물산이 주주총회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회사 측의 이제 방안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했던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좀 더 강화된 이런 것들이 그 투표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류업 쉽지 않나? 이제 이런 우려감. 주주총회 했더니 막상 맞붙었더니 행동주의 쪽이 완전히 져버린 거죠. 주주환원이 더 강화되진 않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오늘 약간 우려감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이 급락하면서 밸류업 관련주들이 다 같이 빠지는 그런 것도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은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밸류업 기대감 이런 걸로 올랐던 부분들이 일단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흔들렸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런다고 이제 우리나라 또 옛날로 돌아가냐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정말 2,700이 마의 벽이네요. 정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장은 안 끝났는데 저 몇 가지 보고서 보고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또 시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피스커라는 자동차 전기차 회사가 파산 거의 직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쪽하고 조선사 요거 내용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조선사는 왜 좋았는지 그 내용이고 우리도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거기에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꼽아주셨고 원익 IPS, GMBS 에코, 한국콜마, W게임즈, 베스타스는 풍력 덴마크 세계 1위 기업이죠. 그것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파산보호 신청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떴어요. 그래서 직접 완성차를 생산하지 않고 마그나 슈타이어 통해서 100% 위탁 생산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오션 EV라는 전기차를 만들었거든요. 지난해 5월 달에 이제 고객 인도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4,700대밖에 못 팔았어요. 원래 사전 계약이 63,000원인데 그럼 뭐죠? 계약은 했는데 안 팔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OEM 방식으로 이제 맡기다 보니까 자기가 안 만들고 근데 위탁 생산 마시는 내가 공장 없어도 할 수 있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많이들 채택하는데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만드는 거랑 자동차 만드는 거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공급망이 자동차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만들기도 더 어렵죠, 당연히. 이게 그 밸류 체인도 훨씬 넓고 거기 또 그 협력 업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는 그만큼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축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자동차 대신 만들어줄 회사를 찾다가
맡긴 건데 아니나 다를까 상품성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리 어답터들 궁금해서 사시는 분들 있죠. 뭐 나오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야 사보자. 애플 비전 프로 비싸? 상관없어. 살 거야.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을 보통 얼리 어답터 가격과 상관없이 품질과 상관없이 일단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열려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테슬라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결함이 있었죠. 근데 뭐 결함이 있어도 테슬라한테 요구하면서 야 이렇게 바꿔봐. 같이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그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얼리 어답터 시장은 끝났고 대중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차는 완벽해야 돼요. 차 품질도 좋아야 되고 가격도 적당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맞추기가 어렵죠 아직은. 그래서 전기차가 잘 안 팔려요 예전보다. 근데 이제 피스콘은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품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파산 신청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떴고 주가가 올해 연초 대비 90% 폭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완성차들한테는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 만드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이런 이제 완성차 업체들, 테슬라는 성공했죠. 어쨌든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지배력이 더 커져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점점 힘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전기차 시장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는 기업도 있을 거고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텐데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이제 대중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죽음의 계곡을 어떤 기업은 통과하고 어떤 기업은 통과 못한다는 거죠. 근데 현대차가 죽음의 계곡을 통과를 못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그러니까 이런 걸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한투제 그 강경태 남치민 연구원님이 일본 이제 조선업을 좀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저도 이제 몰랐거든요. 일본의 순수 조선사는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조선사는 몇 개 있는데 이제 사업이 겹쳐 있어요. 뭐 건설도 하고 중공업도 하면서. 근데 순수 조선사는 나무라 조선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회사. 근데 1년간 주가 저 깜짝 놀란 게 5배 올랐습니다. 엔진 제작사 있어요. 미스 ENS 5배. 아니 이 보고서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우리나라 조선주는 세계 1등인데 가지도 못하고 일본은 5배나 올랐을까? 실제 중공업 지수도 좀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불편하죠.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 중공업 지수는 저 고점 대비해서 16%나 하락해 있어요. 불편하죠, 당연히. 아니 뭐가 차이가 있다. 우리가 더 잘 만드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이거죠. 비슷한데. 그래서 일본의 토픽스 운송 장비 지수고요. 우리나라 중공업 지수 못 갔죠. 한참 가다가. 근데 일단 이제 그런 걸 얘기를 이제 해준 건데 1960년대랑 90년대까지는 일본이 독주를 했고요. 해마다 인도된 배의 50%가 일본 야드에서 건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석유 파동이 있었죠. 그때 오일 쇼크 기억하시죠?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 또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저는 없고 저도 이제 70년대 생이죠. 70년대 생인데 그때 이제 아기 때니까 기억이 날 리가 없죠, 제가. 그래서 그 석유 기업들의 이제 탱커 수요가 그때 이제 증가하면서 석유 파동 나가지고 근데 그때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었대요. 현대중공업이 도크 만들어진 시기가 74년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니까 당연히 배를 많이 만들 수는 없었던 시기고 그래서 이때는 일본 시대 그리고 구조조정 어떻게 됐죠? 2000년 이후로 한국과 중국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원유 가격이 정상화되니까 너무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일본도 구조조정 들어간 거죠. 호황기가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2001년에 WTO를 중국이 가입하고 물동량 폭발하면서 한국 조선의 빅 사이클이 옵니다. 그때는 일본 사이클이었고 근데 또 금융위기 터지고 또 야드가 수가 줄면서 야드는 이제 건조하는 그 선박에 이제 선박 만드는 그 공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현대미포나 뭐 현대 저기 이제 그런 공장 같은 데 가면 엄청 크잖아요. 조선사. 예. 이제 그런 데죠. 그걸 이제 야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야드 수가 2008년 고점 대비 30%밖에 안 된대요. 70%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 정도로 이제 구조조정이 심했고, 일본도 이제 구조조정 끝내고 일본은 두 개로 나갔대요. 첫째 야드를 비웠대요. 미쓰비시 중공업 모테가 조선업인데 현재 연간 두세 척밖에 안 만든대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복합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있었고, 또 선종과 선형을 압축해서 하나의 선종이 집중한 거예요. 그럼 반복 건조가해서 굉장히 고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성을 올릴 수 있어요. 반복 건조하니까 같은 선종.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그래서 일본은 벌크선에 주력을 합니다. 좀 마진이 안 나오는 선박인데도 저기에 집중을 해요. 중소형. 그래서 21년 이후 전 세계 조선사에 발주된 벌크선의 30%가 저는 중국인 줄 알았어요, 실제. 근데 이 보고서 보고 저도 이런 내용은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써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현재 일본 수주잔고의 51%가 벌크선이고, 저는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줄 알았어요. 약간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일본에는 거의 벌크선. 우리는 LNG선이죠. 컨테이너 비싼 선박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집중한 거예요. 한쪽에. 빨리 만들 수 있죠. 벌크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반복 견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미포 기억나세요? 이건 개인적 의견인데 이제 현대미포가 막 실적 안 좋잖아요. 주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컨테이너선을 옛날에 대량 수주했어요. 그게 실적에 잡히니까 실적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미포의 주력은 컨테이너선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선종을 다변화하려고 컨테이너선 수주했다가 완전히 역효과 난 거죠. 현대미포의 주력 선박은 원유 운반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PC선이라고 하는데 PC선과 원유 운반선 이런 거, LPG선 이걸 원래 잘해요. 근데 컨테이너선은 이제 뭐 이거를 건조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료 엄청 치렀죠. 근데 일본은 반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7년 만에 돈을 벌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 환호한 겁니다. 야, 드디어 돈 벌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말 PBR 0.6배 회사가 지금 2.9배. 우리라고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미스 ENS도 마찬가지 6년 만에 흑자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조선사가 이제 돈을 벌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조선사 수주도 중요한데 그에 맞는 돈을 못 벌면 안 갑니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조선사 수주가 우선이라 그랬어요. 대부분. 근데 아닙니다. 이제는 수주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건 기본. 거기에 이익까지 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걸 일본이 보여줬고, 그럼 우리나라는 못 간 이유가 아시다시피 수익성이 안 좋았어요. 그죠? 생각보다 안 좋아. 현대 3호 빼고는 수익성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현대 한국 조선해양 주가가 날아갔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워요. 왜? 현대 3호중공업 지분 96%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좀 아쉽지만 뭐 어쨌든 예,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그동안 수익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어서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수주잔고 27년까지 꽉 차 있고 28년도도 열려 있어서 일감도 풍부하고 성과도 오르고 예, 공급은 부족하고 아무튼 좋아요 사실. 예. 근데 원가가 막 증가하고 막 이러면서 안 좋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도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도 이제 비용 줄고 비싸게 수주했던 선박들이 이제 건조가 되면서 이게 올라올 단계인 거죠. 예. 후판 가격도 많이 안정화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동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해가 뜰 차례다. 일본 조선사 발자취를 가장 빠르게 따라갈 조선사는 현대 3호중공업이다. 왜냐하면 가장 비싼 선박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했죠. 그 뒤를 삼성,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현대미포 순으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현대미포가 제일 느려요. 그래 주가 제일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현대미포가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죠? 반대로는 나중에는. 그래서 일단 한국조선해양을 매수할 때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어떤 이유인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럽네요. 일본이 5배 갈 동안 우리나라는 뭐 했나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예.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요즘에 미국의 중국 규제 이슈가 터져서 주가 좋은데 흥분은 하지 마시고요. 예. 자, 한국조선해양 그래서 목표 주가 20만 원 신규 제시했고, 삼성중공업은 1,600원으로 올렸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원익 IPS는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안 좋은 거는 수주 때문이죠. 매출액 감소. 전 부분. 특히 디스플레이가 안 좋은데, 반도체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알아보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전환 투자라든가 D램, 신규 투자 이런 걸 집행을 하고, 하이닉스는 중국의 우시 공장의 전환 공정. 그러니까 기존에 좀 공정이 뭐 예를 들면 14나노면 12나노 같은 걸로 바꾸는 거죠. 미세 공정으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투자가 좀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면 원익 IPS 반도체 장비는 수주가 늘겠죠. 그리고 ALD 원자층 증착 장비, 요거 주성과 유진테크가 좀 이 장비로 점유율 늘리면서 주가 많이 갔는데, 원익 IPS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많이 채용하고, 그 성과가 D램형 ALD 장비니까 이 성과가 날 것 같고, 차후에는 낸드랑 HBM용 장비에도 국산화도 성공하면서 프리미엄 업체로 탈바꿈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적은 좀 좋지는 않지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또 특히 신규 장비인 ALD 이쪽에서의 모멘텀을 기대해보자 라는 내용인데, 다만 적자가 좀 1분기에 크게 난다는 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지만 너무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고, 결국 수주 같습니다. 수주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요게 관건이고, 업황은 좋아져요. 그리고 삼성이 좋아지고 그런다면 뭐 같이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MBS 에코도 반도체 장비인데 많이 잊혀진 기업이죠. 작년이 정말 좋았어요. 작년에 그 스크러버라고 유해 물질 정화해 주는 거, 유해 가스를 없애주고, 반도체나 태양광에서 그거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본업은 반도체고 태양광이 작년에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주가 오른 거는 중국 태양광 때문에 수주 많이 받아가지고 급등했죠. 주력 제품은 플라즈마로 하는 스크러버라고 하는데, 가열 온도가 높아서 처리할 수 있는 가스 종류가 다양하고 또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물 사용과 폐수 사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래서 태양광에서 수주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올해는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별로 안 좋죠. 최근 태양광 업황 뭐 안 좋다, 주가들 막 태양광 기업 주가 빠지니까 그래서 같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근데 본업은 사실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만 본다면 올해는 더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63%나 증가해서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고요. 태양광 고객사양 수주도 늘고, 핵심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PER 7.3배로 주가도 싸니까 일단 가격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스크러버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비를 이용해서 유해가스를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콜마 하나증권의 박은정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요새 주가 근데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NDR 기관들하고 IR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질의응답을 했나 봐요. 지난해 매출 18% 성장했는데 계속 이어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아마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주 흐름은 좋았지만 ERP 이제 회사의 이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거 교체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좋았다. 하반기엔 저것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지난해 5월 사상 최대 매출 기록했는데 800억 후반. 올해는 1월에 이미 성수기 매출 기록을 했고요. 3월이 작년 5월 아마 수치를 넘길 거라고 합니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에 한국콜마가 생산한 선크림 제품인 선케어, 요게 제일 잘 만들죠. 한국콜마가 잘 만드는 기업인데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법인별로는 가동률이 별도 국내입니다. 국내가 무려 97, 중국의 무석, 북경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되고, 캐나다, 그러니까 해외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저 중에 이제 무석이 좀 회복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야 뭐 좋죠. 근데 국내는 완전 가동률 수준인데 외형 확대 가능하냐, 더 만들 여력은 없는 거냐 했는데, 현재 그룹자 회사 공장 통해서 30% 정도의 추가 생산 능력 여력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세종 2공장 완공은 4분기로 예상하고요. 가동은 25년 상반기에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생산 능력 30% 확보해서 외주 확대 통해서 아무튼 국내 수주가 늘어나서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 부분은 좀 커버할 거다라는 내용이고, 고객사나 이런 변화가 있냐. 근데 상위 10개 브랜드사 매출 비중이 60%까지 올라와서 수익성은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회사별로는 이제 원래 좀 보수적이다. 한국 콜마는 소통 톤이 약간 보수적인데, 일단 무석법인은 매출 최소 20% 수준, 마진율 5에서 6%. 이쪽이 좀 거의 손익분기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3월에 중국 대형 브랜드로 4월 출시 물량, 대량 물량 주문을 확보해서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병한 그 연우 있죠. 용기 회사 화장품. 여기도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적자 봤다가 일단 5에서 6%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업황은 좋고 전 세계 인디 브랜드 증가하죠. 국내 생산기지 관심 올라가는데도 주가만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치 투자 한번 해볼 만한 시기 아닌가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근데 기업 가치 이거 읽어보니까 큰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이익도 늘고 올해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손익빈도, 매출총익, 비용, 판관비 오히려 줄었고, 판관비가 이 정도 되고, 한국 콜마의 밸류에이션 낮죠. 근데 왜 안 가죠? 저도 이유를 모르겠네요. 주가 계속 빠져요. 예.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한국 콜마는 순수 화장품 회사가 아니에요. 왜? HK 이노인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게 실적이 반영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순수 화장품 회사 사자. 한국 콜마 섞여 있잖아. 그래서 할인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가치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좋아지면 좀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삼성의 오동환 유승민 연구원이면 어제 W 게임즈가 이런 이슈가 있었대요. WCNC를 설립하기로 했대요.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과 제휴해가지고 그 국내 아티스트들 있죠. 그 이렇게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확보해서 일본에서 콘서트 개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게임사가 엔터 사업을 하냐, 이래서 주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근데 100억 정도 투자하니까 금액이 엄청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공연기업 사업은 수요 예측만 안 하면은 좀 안정적입니다, 사실. 엔터 사업을 해서 뭐 아이돌 육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육성했고 인기 있는 아이돌을 모아서 일본 가서 공연해 주는 거야. 공연해서 이제 돈 받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사업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현금도 많고 자사주도 많기 때문에 M&A나 주주 환원 이런 것들도 이 신사업 투자하는 거랑 별개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가 다각도로 또 다른 M&A도 검토하는 것 같은데, 다만 엔터 사업을 왜 하냐 이거죠. 시장에서 본업만 해라,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일본이고 K-팝 공연이기 때문에 자본이 훼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주 환원도 좀 더 늘리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우려할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아니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게임에 집중해라. 넌 게임 회사 아니냐? 아니면 우리한테 돈 돌려주든가. 이건데 왜 굳이 본업과 상관없는 M&A 하냐 이거죠. 그죠? 엔터 사업을 하는 거니까 본업과 상관이 없죠, 사실.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증권의 유재선 최은샘 연구원님이 베스타스 이제 풍력 기자재 업체 풍력 터빈, 여기에 이제 CS 윈드나 여러 기업들이 납품을 하는데 4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공급망 차질도 벗어났고 고인플레로 인한 비용 부담도 좀 진정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풍력 터빈 단가 판가 인상하고 판매 후 보증 조항을 축소하면서 체질 개선에 좀 주력을 한다 나와 있고요. 작년 연간 이익은 2.9억 달러, 이익률은 1.9% 정도 나왔습니다. 과거보단 낮아요. 그래도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뭔가 방향성이 이제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 풍력 터빈 수주 잔고가 260억 유로 정도 되는데, 이게 22년 대비해서는 36%, 여기 밑에 보시죠. 급증했어요.
저렇게 수주가 많으면 풍력 터빈이 뭐예요? 여러 가지 풍력 기자재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날개를 돌아갈 수 있게. 거기 이제 블레이드, 기둥 만드는 회사가 CS 윈드죠. 거기 이제 끼워놓는 베어링, CS 베어링. 거기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의 소재들, 태움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풍력만 당했는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등 기업의 수주가 늘어나는 건 어쨌든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금요일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그 실적 추정치는 이거 어제 보여드렸죠. 이제 오늘은 없었고, 어제 보고서 중에 어제 전자공시 내부자 매수 중에서는 APS 아시죠? APS가 디스플레이, OLED, FMM이라고 증착할 수 있는 빨강, 녹색, 파란색의 발광 소재를 각각 OLED 유리기판에 넣어야 되거든요. 붙여야 되는데 그거 해주는 게 FMM이죠. 정성경 이사가 3,000주 샀고요. 오정호 상무가 655주. 합치면 한 2,600만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공시로는 세아제강 아시죠? 세아윈드란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 모노파일. 바다에서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가 바다고 이 밑에가 바다 속이죠. 그 해양 플랜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 해상 풍력이 있어요.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여기다 꽂아야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있죠. 요걸 모노파이라 그래요. 이 위쪽에. 네. 그러니까 저 해상 풍력에서 바다와 이 제품을 연결하는 요 기둥. 기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노파이를 하고 그걸 하는 회사가 세아윈드입니다. 근데 그 지분을 43% 확보했다고 합니다. 요건 또 이제 풍력 산업이 좀 커지니까 지금이야 뭐 주가에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장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내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APS 말씀드렸지만 APS가 이미 취득했던 자사주를 소각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죠.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이치모터스가 주주환원 정책 수립을 안내 발표했는데 진짜 이대로만 한다면 표창장 줘야 됩니다. 진짜 이대로면. 주주환원 정책 수립 안내했고요. 배당 수익률 6.2% 나오거든요. 작년에 370원 결정했는데 작년 배당금을 제가 봤는데 이익보다 더 많이 배당해줘요. 그래서 작년 배당 성향은 133.8%. 어마어마한 거죠. 번 돈보다 더 돌려줘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주주환원 정책은 3년간 시행을 하고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뭐 물론 내년에도 이 정도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또 내년은 가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배당금을 깎지는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감소해도 배당금을 깎지는 않겠다. PBR 1배 도달할 때까지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예. 그래서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는 얘기고요. 현재 보유한 자사주 100만 주는 올해 상반기에 없애겠다. IR도 열심히 하겠다.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실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서 연말에 주가가 상당히 좋겠죠. 그러기를 꼭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 끝났는데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여기 BB 리서치 아시죠?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 텔레그램 채널도 알려드렸죠. 그때 한번 2월 수출 데이터 정리한 게 있어서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분이 이제 그 텔레그램에 올려주신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지금 상승세 전달 대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가는 22년 6월 1일에 최고라고 합니다. 단가가 D램은 금액과 단가 그러니까 어제 메리츠의 김선혜 연구원님 얘기가 맞아요. 단가 올라간다. 주가 왜 안 가요? 삼성전자 좀 답답합니다. 어쨌든 소재 부품에서는 요새 ISC 좋은데 ISC 데이터인 성남시 속계, 월덱스, 원익QNC, 구미 쿼츠웨어, 경북 구미시, 월덱스, KEC에 어느 분이 KEC도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SIC 데이터도 좋았는데 전달 대비 30%나 증가했고 성남시의 하나머티리얼즈는요 7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소켓 부품 쪽, 그 반도체 쪽에서도 이런 소켓이나 소모성 부품 있죠. 이쪽이 확실히 지금 좋은 게 맞아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는 조금씩 증가 중이고, 그 다음에 금천구의 검사 장비, 고용의 데이터는 전달 대비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 인텍플러스의 검사 장비 데이터도 고용과 비슷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도 여전히 뭐 좋은 상황이고, 넥스틴하고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데이터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테스가 이거 오랜만이네요. 건식 식각 장비. 예, 맞아요. 식각 장비 하는데 요게 140%나 증가했고요. LH 백금도 중국향 진공 펌프. 특히 요즘에 낸드도 괜찮아요. 낸드가 매일 이제 꼴찌다. 낸드는 여전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낸드 데이터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낸드 하면 항상 테스거든요. 테스나 솔브레인이죠, 사실. 낸드 쪽은.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이쪽도 수출 데이터도 좀 잘 나오고 있고, 에로티베킴도 중국으로, 원래 보통 중국의 태양광이나 반도체에도 납품을 하는데 이게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오늘 뭐 물론 삼성 SDI 빠졌지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주가 빠질 때가 항상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를 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이틀 또 두들겨 맞았죠. 왜? 테슬라 때문에. 예. 테슬라 가야 가요. 사실은 이제 배터리는 이게 좀 그런데, 근데 요새 올랐던 배터리주들이 이틀 또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데이터는 삼성 SDI의 물론 전기차 쪽은 아니고 요건 ESS고요. 에코프로 비행과 LG화학의 NCM이 전등. 근데 어쨌든 이제 늘어난다는 것 측면에서는 좋고, 동원 시스템즈와 율촌학의 알루미늄 박, 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분리막, 신성 ST의 배터리 케이스도 돌아서고 있다. 그 바이오 헬스케어에서는 대용제약의 보톡스, 메디톡스의 필러, 노바렉스의 식이보충제, 이게 건기식이죠. 요건 좋았다고 하고요. 원텍 클래시스 같은 미용기기도 좋고, 덴티움 덴티스 메가잼 임플란트도 좋다고 하고, 인바디도 참 주가는 부진한데 수출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바디가 그 체성분 분쇄기 있죠. TNL도 창상 피복제. 이 회사들 왜 주가가 이렇게 안 가죠? 잠깐 볼까요? 그죠? 참 안 가요. 인바디도 정말 안 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뭐 안 가니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어쨌든 나온다는 건 좀 관심은 가져봐야죠. 그리고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도 해보시고,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했으니까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뜯어보시고, 그게 공부죠, 사실은. 그리고 오늘 그 조선주들 어제부터 급등했는데, 여기 그 하이로 코리아나 태강 성강밴드 같은 여기 밸브 수출 금액이 신고가 경신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좋은 데이터고,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주가는 안 좋은데 아무튼 데이터는 좋아요. 그리고 유압 실린더, 여긴 DY 파워입니다. DY 파워가 이제 유압 실린더. 11월보다 2월이 더 좋았고, 그 다음에 대동 트랙터 수출도 꾸준히 증가 중에 있다. 보일러나 온수기는 역시나 경동나비엔 좋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가 지금 이쪽은 위성통신. 근데 이거는 위성통신 안테나가 인텔리안테크가 위치한 성남시 데이터는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건 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위성통신 안테나 수출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텔리안테크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수출도 좀 증가했다고 하고,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수출도 배 가까이 증가했고, 삼양식품도 밀양 신공장 수출이 급증했고, 변압기도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데이터들인데,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올해 이번 2월 좋고 또 3월 안 좋아지면 도루묵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나온 데이터는 2월까지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좋은데 주가 안 간 거 있으면 그게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오른 거 말고요. 이미 올랐는데 뭐 굳이 또 쫓아갈 필요는 없고, 안 오른 거 중에서 데이터를 보고 찾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자, 오늘 이제 장은 급락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다시 한숨을 쉬어야 되네요. 코스닥도 빠졌고, 오늘 아까 빠진 거는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고, 외국인이 두들겨 팼습니다. 1조를 팔아버렸고요. 좀 실망 매물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전기전자, 제조업, 뭐 대형주 위주로 5천억을 오늘 팔아버렸죠. 예, 여기서 전기전자품, 금융, 철강, 뭐 밸류업부터 해가지고
그냥 건설주 빼고는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고요. 외국인들이 아무튼 이제 밸류업 기대감이 높아서 샀는데 1조 판 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여가지고 어제가 만기였고 그 후폭풍으로 좀 매도가 거세게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제 미국도 좀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했고 한국도 저렇게 팔아버리면 또 시간 좀 걸리겠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이 이대로 끝날까요? 뭐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져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일시적인 후퇴는 있어도 가는 방향은 좀 바뀐 건 없다. 그래서 계속 좋은 기업들 주가 안 간 거 위주로 잘 찾아내신다면 또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는 별로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한국이 그렇게 크게 빠져야 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위가 좀 제한되니까 그게 좀 아쉬울 따름이죠. 그리고 섹터로는요,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렌터카, 전선 뭐 큰 회사 중에 간 건 없어요. 풍력주가 좀 좋았네요. 근데 동국산업은 풍력이라기보다는 기억나세요? 동국산업 그 니켈 도금 강판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저희 당사 그 안혜수 연구원이 그 보고서가 이제 우리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자회사 중에 동국 SNC가 풍력 회사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본업은 원래는 철강 회사인데 그 니켈 도금 강판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로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작기계, 화천기계가 많이 올랐고요. 골프 존이 오랜만에 올랐네요. 5%. 비철금속 요새 구리값 올라서 그렇고요. 요새 은할유 오늘 그 정유주도 좋았죠. 예, S-오일이 그 국제유가가 80달러 넘어섰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좋았어요. 특히 그 온디바이스 AI에서 이쪽 가온칩스나 디자인하우스 이쪽이 좋았습니다. 퀄리타스도 많이 올랐고요. CXL 관련주는 여기 퀄리타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AI 챗봇도 괜찮았고 강관업체도 세아제강, 하이스텔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대부분 빠졌고요. 태양광이 오른 건 아니네요. 반면 급락한 거는 두나무. 오늘 이제 비트코인 쪽 관련된 기업들이 빠졌고 셀업체 급락했고 근데 오히려 기회가 좀 오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항공주는 유가 때문에 한진칼이 아마 주주총회에서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6%나 급락을 했습니다. 예. 은행주도 오늘 빠졌고요. 삼성물산 충격인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오늘 한국조선해양은 좋았고요. 보험사, 해운주 다 안 좋았고 2차전지 그리고 IT 대표주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또 2% 이상 빠지다 보니까 좀 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음원음반주 엔터주도 오늘 좀 부진했고요. 우주항공 쪽도 오늘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도 좀 많이 흔들렸죠. 특히 근데 SFA는 우주항공과는 상관없는데 여기 같이 빠져버렸네요. 피팅주도 데이톤 좋아요. 예, 근데 오늘은 주가가 좀 밀려버렸고요.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도 좀 안 좋았고 다만 삼성전기가 요즘에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켈 관련주 포스코인턴 좀 급락을 했고요. 미용의료 관련주도 오늘은 좀 빠졌고 요새 APR 주가 좋은 것 같아요. 다시 30만원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주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다 안 좋은데 셀트리온 좋았고요. 요새 근데 현대모비스가 되게 좋죠. 벌써 27만원 왔어요. 그래서 요새 분위기는 타고 있고 오늘은 근데 현대차는 안 좋았는데 모비스 혼자 그냥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폭락했고 얘가 빠지니까 누가 빠져요? 지주사 같이 빠져요. LG 급락 해버린 거죠. 예. 그리고 삼성전기 괜찮았고 포스코인트 급락했고요. 조선주는 오늘 좋았습니다. 밸류업은 다 빠졌어요. 밸류업 관련주하고 2차전지가 오늘 반도체까지 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진칼 급락했고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비행 같은 2차전지가 안 좋았고요. 반면에 리노공업 실적 잘 나왔던 또 근데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은 또 좋았어요. ISC 이쪽 위메이드는 급락했고 루닛은 좀 버텨줬고요. 나노신소 ST팜이 요새 분위기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 규제하니까 바이오를 그리고 WCP는 오늘 4만 원까지 빠져버렸고요. 대주전자재로도 좀 분위기는 둘 다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리막은 요새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고체를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닌데 아무튼 좀 주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도 안 좋았고 가온칩스 좋았고요. 테크잉 3만 원 넘었고 그리고 HLB 제약 급등했고요. SFA는 안 좋았습니다. 오늘 뚜렷한 뉴스 나온 건 없고요. PSK 홀딩스 좋았고 첨보가 급락했고 서진 시스템이 요즘에 ESS 수혜주죠. 그래서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기가비스는 다시 밀려버렸고요. 요게 이제 요즘에 유리기판으로 조금 올랐다가 다시 좀 빠져버렸습니다. 두산테스나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빠졌고 커넥트 웨이브가 오늘 좀 13% 정도 올랐고 네오셈 오픈엣지가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그냥 완전히 극과 극인 상황이라서 좀 너무 차별화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기업 가치가 좋아지고 실적 좋아지고 하는 기업의 주가는 회복이 될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좋아지고 있는 거는 같은데 주가는 반대로 가서 좀 안타깝지만요. 근데 오늘은 일단 아쉬웠던 건 밸류업 관련주가 무너져 버렸어요. 물산의 주주총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밸류업 관련 기대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코스피의 당연히 악재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52포인트 급락하면서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조정 기간에 좀 진입을 하겠죠. 그래서 좀 답답하겠지만 잘 견뎌주시고 2700이 이렇게 힘드네요. 하루만 좋았네요. 하루만. 다시 좀 힘을 내서 주가 올라가 주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또 고생하셨고 내일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선업종 찍어서 영상을 일단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 또 공교롭게 조선주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좋았는데요. 또 조선업종 이번에 또 AI 다음으로 이제 공부해서 한번 또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일 또 10시에 그 함께 배우기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 함께 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